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은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각각을 구분하는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풍자와 해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풍자와 해악인데 이 둘은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제가 한번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풍자와 해악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풍자는 사전적 의미가 문학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쓴다고 했고요. 해악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둘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은 정말로 똑똑한 친구들이고요. 이 둘을 요 개념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저랑 함께 하면 되니까요. 자, 풍자와 해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에서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해당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면 이 작품은 풍자와 해악이 있는 작품입니다. 라고 해서 두 개를 세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둘은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풍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풍자의 사전적 정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학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풍자의 정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풍자는 정의에 있어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 현실이나 혹은 부정적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유적 표현이고요. 세 번째는 비판 혹은 비꼼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즉, 부정적 인물이나 현실은 풍자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은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비판, 비꼼 이라는 것은 어떠한 서술, 다시 말하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합쳐진 게 풍자인데, 다시 말하면 부정적 현실이나 인물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판하는 것이 바로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해당 표현이 풍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잘 들어있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작자 미상의 사설시전인데요. 이걸 알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풍자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기에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다쳐서 멍이 들 뻔하였구나.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두엄 위에 이렇게 개구리가 있고요. 개구리가 파리를 물고 있는데 두꺼비가 자 멀리서 천적인 송골매가 보여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었다가 대굴대굴 굴러서 왔는데 이제 두꺼비가 얘기합니다. 민망하니까 내가 날래끼의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내가 다칠 뻔했구나. 끝까지 이제 자기가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두꺼비가 될 수 있는데 두꺼비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꺼비를 설명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두꺼비는 어떤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당시의 양반 계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두꺼비예요. 그런데 당시의 양반들이 밑에 있는 평민들이나 뭐 노비들이나 하여튼 하층민들을 대단히 억압하고 뭐 피해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양반을 비판하기 위해 이런 작품을 쓴 거예요. 즉 부정적 인물인 양반을 두꺼비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판하고 있죠. 그쵸? 두꺼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송골매를 보자마자 놀라가지고 자빠졌다고 했잖아요. 그쵸? 두꺼비를 자빠졌다고 표현함으로써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네, 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볼게요. 태평천하라는 현대소설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황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자, 여기서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윤직원 영감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이 윤직원 영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는 대단히 암울한 시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직원 영감은 당시의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했냐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윤직원 영감은 성난 황소처럼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 불황패에 들었다. 윤직원 영감이 싫어하는 그런 집단에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즉 부정적 인물인 윤직원 영감을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성난 황소처럼 비유적 혹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 사람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작품의 이 부분도 풍자적 표현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채만식은 주로 이제 풍자 소설의 대표 작가인데요. 제목을 보세요. 태평천하. 자, 당시의 상황을 제목 자체에서 태평천하라고 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통해서도 이 작품이 풍자적 요소가 들어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해악입니다. 자, 해악의 사전적 정의는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악을 쉽게 말하면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웃음, 스마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작품에서 어떤 표현을 읽었을 때 뭐 인물도 좋고요, 뭐 특정 상황이나 대상도 좋고요, 그런 대상들을 웃기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해악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춘향전인데, 자, 내 평생 원하던 앉아도 서방, 누워도 서방, 죽어가면서도 서방 하던 너의 서방 이몽룡씨 비런거지 되어왔다. 어서 나와 얼굴 좀 보아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대사는 춘향이의 엄마가 이몽룡이 이제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인데, 보시면 이몽룡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앉아도 서방, 누워도 서방, 죽어가면서도 서방 하던 너의 서방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저기 뭘 해도 서방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이의 그런 서방하는 마음을 해학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웃기게 앉아도 누워도 죽어가면서도 계속 서방 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웃음이 있게, 그렇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해학이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똑같은 작품, 채만식의 태평전하, 방금 했던 작품이죠. 자,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대고요. 자, 이 종학이 놈은 앞에서 얘기했던 윤직원의 아들이에요.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끙 찍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해학적 표현은 뭘까요? 지금 윤직원 영감이 자신의 아들인 종학이가 일본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엉덩이를 끙 찢는 바람에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라는 이 표현 보세요. 너무 놀라서 엉덩이를 콩 찍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다 라고 하는 좀 뭔가 웃음 띤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표현이 바로 해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앞에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풍자라고 했는데 보세요. 두꺼비가 깜짝 놀라서 탁 뛰었다가 두어 말에 자빠졌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서 하마터면 나였기 만정이지 멍들 뻔했구나 라는 요 상황을 보세요. 요 상황 자체. 자, 두꺼비가 잘난 척하다가, 자, 팔을 물고 잘난 척하다가 송골매 때문에 확 자빠져 버렸는데, 또 자기가 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다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상황 자체는 웃긴 상황, 즉 해학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는 풍자도 있는 반면에 해학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품을 배우면서 그 작품이 풍자와 해학이 같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풍자와 해학은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풍자만으로 쓰일 경우에는 작품이 너무 진지해지고 그 다음에 비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받아들이기에 거부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 그리고 우리 예전의 선조들은 풍자를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이거를 좀 더 개그적인, 웃음적인, 좀 더 이렇게 긴장을 풀리는 분위기, 해학적인 분위기에서 풍자를 넣는 경우가 많아서 이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실제 수능에서는 두 개를 구분해서 각각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풍자 혹은 해학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선택지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질문이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